보통 이걸 한 대여섯 알 정도를 넣습니다. 대여섯 알 정도 넣고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지만 각각의 다 특색이 있어요. 아, 맛있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주영 한의사 진료가 아닌 건강을 위한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물론 뭐 여러 사람들처럼 제가 뭐 요리를 뭐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제 집에서는 그래도 요리를 조금 하는 편이라서 여름이 되면 사실상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면 종류, 시원하게 이제 먹는 그런 부분들이 땡기잖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해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먹을 때 어떻게 건강한 재료로 먹는지, 요 속에 어떤 한의학적인 원리나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면 요리를 세 가지 정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비빔국수, 열무 아시죠? 열무가 몸에 이런 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공급원으로서 좋아요. 또 하나는 쌀국수예요. 쌀국수는 고기 잡뼈를 넣고 우려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집에서 만들 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단순히 여기 있는 새우라든가 이런 표고버섯 이런 것만 이용하고 정향이라고 하는 약재나 오향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이 정향, 오향 이런 약재들이 결국에는 몸의 소통을 뚫어주는 약들이에요. 너무 더위에 지쳤을 때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죠. 그런 효능을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파입니다. 팥뿌리. 팥뿌리는 감기라든가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바람에 이제 냉방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도움이 꽤 될 수 있는 겁니다. 팥뿌리는 육수 낼 때 넣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양파를 육수하는 데 넣는데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썰어서 파에서 흰 부분들 요 정도 재료로만 넣어도 막 거창하게 넣지 않아도 굉장히 국물이 맛있게 나오거든요. 이 약재는 팔각회향이라고 하는데, 이 팔각회향 자체가 향이 굉장히 좋아요. 계피랑은 또 다른 또 이게 향긋한 맛이 나는데, 동남아 요리나 이런 아시아 요리 좋아하는 분들은 익숙한 냄새일 겁니다. 회향이라는 것 자체가 진통 효능도 있고요. 배 안에 있는 이렇게 종기 같은 거, 용종 같은 거겠죠. 그런 거를 해결해주는 성능도 있고, 장염이라든가 이런 데도 유익한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한 대여섯 알 정도를 넣습니다. 대여섯 알 정도 넣고, 이거는 정향이라고 하는 건데, 심장부터 시작해서 복부까지 통증, 그래 심복 동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부분. 표고버섯은 물론 쌀국수라고 하는데 쌀국수에 표고버섯 왜 들어가? 어느 국산요리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몸에 있는 독소 흡착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사선 제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유명하잖아요. 집에서 먹는 가정식이고 건강식이기 때문에 쓰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기본적으로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육수에다가 같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새우 자체 맛도 좀 우러나오니까요. 이제 마늘하고 이제 기본적인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그 해성간장.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한번 살짝 간을 보고요. 이 상태로도 맛있네. 이래가지고 살을 못 빼요. 뭐든지 하면 다 맛있어. 지금은 이제 그 쌀국수 중에서도 이제 비빔 할 때 이제 고명으로 쓸 거예요. 사실상 당근은 호라복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오랑캐 호자 있잖아요. 라복이라고 하면은 그 무를 얘기해요. 흰무. 근데 호라복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랑캐 무다 해가지고 많이 쓰이는 약재는 아니고, 이거 자체도 약재로 쓰여요. 이제는 뭐 가장 중요한 이제 면을 삶을 거예요. 이게 쌀면이에요. 정제소금하고 쌀가루만 들어가 있는 걸로도 나와요.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쌀면은 좀 많이 불려야 돼요. 불려야 되는데 안 불리고 그냥 써도 조금 더 끓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 시간 전에 불려놔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면이 삶아졌기 때문에 면 자체를 끊어가지고 해서 심어주면 돼요. 육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러나왔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걸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면 넣고 이제 하나는 식혀가지고 차갑게
하나는 뜨끈하게, 하나는 새콤하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고추장을 살짝 넣는 거예요. 고추장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는 맛 차이가 꽤 큽니다. 참깨 들어가고요. 참깨는 많이. 그 다음에 열무 포인트죠. 이 상태에서 오일 좀 넣어주고요. 당근도 넣어주고. 저는 참기름보다는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좀 더 좋아해갖고 넣어주고요. 그다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자체만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막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안티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냥 집에서 할 때는 거창한 요리 도구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는 따뜻하게 먹을 육수에 넣어주고요. 아까 썰어놨던 썰어서 육수용으로 했던 표고버섯, 그다음에 새우도 예, 일단은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했는데 뭐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지만 각각의 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름에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어 땀을 쭉 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뜨거운 쌀국수가 일단 사실 저의 원픽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비빔국수로 맛을 한번 싹 하고 마무리로 시원하게. 실제로 음식을 드실 때도 여름에 찬 거 많이 땡길 때 뜨거운 거를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먹고 찬 걸 먹으면 찬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훨씬 덜 몸이 상해요. 소화기관이나 이런 교감신경 항진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저하가 되고 급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도 많이 방지가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베트남식 쌀면이 약간 두꺼운 거. 저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일단 향부터가 그냥 일반 쌀국수 외에 고기국수 낸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 그래서 뭔가 마시고 나면 속이 확 내려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맛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쌀면 가지고 만든 비빔국수예요. 쌀을 뭐 탄수화물이라서 살도 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살이 찔 수는 있는데 밀가루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똑같은 탄수화물을 살이 찌더라도 걔네들은 정체가 돼서 잘 안 나가요. 특히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를 많이 일으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쌀이 좋은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쌀이라는 것 자체가 이 면으로 만들기 사실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요새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좋아진 세상에서 맛있는 면을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먹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열무랑 같이 먹으면 사실상 뭐 순식간이죠 뭐. 네, 마지막으로 냉쌀국수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쌀국수가 아까 뜨끈하니 이게 속을 풀어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차갑게 먹으면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찬 게 들어오면 일단은 속에서는 수축이 일어나요. 긴장되는 거는 맞는데 얘네들은 약재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뜨거운 열성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게 들어와도 몸에서 작용은 뜨겁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수박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끓여가지고 뜨끈뜨끈한 상태로 먹어도 속에서는 차게 반응을 합니다. 원래 본 성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밀면은 뜨겁게 먹으면 걔는 찬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 쌀면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차갑게 먹는다고 해서 속을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들내미한테 이걸로 한번 해줘봐야겠네요. 시원하니까 먹기도 훨씬 좋고 맛있네요. 우리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는 또 건강을 위해서 내지는 한방의 재료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소개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